어떤 병원에서는 실장님에게 이마 필러 3cc를 권유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실장님이 10cc는 넣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필러 용량을 적게 권유해주는 병원이 무조건 양심적인 병원이다. 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의 진심인 글로리의원 대표원장 이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게 바로 볼륨 감소입니다. 폐임이나 주름이 생기면서 확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올렸지만 요즘은 번거롭지 않게 간단히 할 수 있는 필러 시술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필러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필러 시술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계시고 시술을 잘못 받는 분들을 보면서 필러 시술을 이렇게 받으면 좋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상담할 때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상담사인 실장님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술자인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뒤에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병원이 실장님들 상담만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시술만 해서 그렇게 받기 어려운데요. 사실 레이저보다도 필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필러 시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될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떻게 시술을 결정해야 필러 시술을 잘 받았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병원에서는 실장님에게 이마 필러 3cc를 권유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실장님이 10cc는 넣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이마 모양을 하려면 몇 cc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마가 얼마나 볼륨이 없고 어떤 부위까지 커버해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시술을 할 의사에게 본인 이마를 보여주고 어떤 모양을 하고 싶다 라는 의견 조율을 통해 용량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필러 시술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필러가 조금만 들어가면 무조건 자연스러워지는 줄 알고 필러 용량을 적게 권유해주는 병원이 무조건 양심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부위보다도 이마나 관자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커버를 못하는 부위가 생겨서 모양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3cc만 추천을 했다면 그건 오히려 시술을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터무니없이 많은 용량을 시술하게 되면 돌고래 이마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보기 싫어지는 이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마의 경우에는 4에서 6cc 정도, 그리고 이마와 연결되는 관자 부위에는 양쪽 합쳐서 3에서 4cc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통 자연스러운 느낌의 이마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이지 만약에 이마가 좁거나 관자 꺼짐이 거의 없다거나 하면 용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제가 눈밑 꺼짐을 해결하고 싶은데 필러는 부자연스럽고 주베룩 울트라콜은 자연스럽겠죠? 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부스팅 시술은 절대로 필러나 지방 이식만큼의 볼륨감을 형성해 주진 못합니다. 필러 시술을 했는데 만약에 그 부위가 불룩하거나 부자연스러우면 필러 시술이라서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용량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필러가 들어가는 피부 깊이층을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눈밑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고운 필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부스팅 시술은 피부층을 두껍게 해서 약간의 볼륨아이징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어도 앞광대와 눈밑이 같이 푹 꺼진 분들은 붓기가 빠지면 100이면 100 아쉽다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소량의 필러로 교정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필러를 하게 되면 다 처지는 거 아닌가요? 볼에 필러 맞으면 턱으로 흘러내린다던데. 이 이야기도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히알루론산 필러는 몸에 들어가면 지방 조직과 같이 머물게 되며 필러는 물처럼 흐르지는 않고 약간의 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 조직을 만져보면 약간의 탄성이 있는 것처럼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갑자기 흘러내리지 않듯이 필러도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바디필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바디필러, 즉 엉덩이, 골반, 가슴에도 필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지금은 이름을 언급하기 그렇지만 바디 전용으로 나온 저가 필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필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흘러내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얼굴에 넣는 안전한 필러를 바디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가격은 좀 비싸졌지만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러가 막 흘러내리고 돌아다닌다면 얼굴은 둘째치고 대용량을 사용하는 몸에는 절대로 시술을 하지 못합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니 저도 제 가족들에게 필러 시술을 간간히 하고 있고 10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필러가 흘러내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고 싶어요 하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받으셨다면 히알라아제라는 필러 녹이는 액체가 있습니다. 시술한 부위에 주입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라면 녹이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인 수술이나 석션 같은 방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필러의 경우 정확한 상담을 받지 않으시고 영상 매체나 광고에 현혹되어 무작정 시술했을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매번 진심으로 강조드리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받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하다는 사실. 요즘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품질이 좋아져서 1, 2년이 지나고도 몸에 안전하게 남아있으며 자연스럽게 볼륨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필러. 하지만 무분별하게 시술을 받았다가는 필러를 녹여야 하고 며칠 동안 붓기가 있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는데요. 값이 너무 저렴한 필러를 시술받아서 물컹물컹하게 움직인다든지 금방 빠져나가서 볼륨이 감소했다든지 하지 않게 다들 질 좋은 필러로 건강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러 주입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는지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반드시 시술한 의료진에게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확실히 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필러 시술 관련 상담을 하면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뤄본 질문 외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다양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알람 설정까지. 안티에이징의 진심인 강남 글로리 2호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